안녕하세요. 네, 간증이 계속돼서 좀 지루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저도 준비한 거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처음 몽골 선교에 참여한 후 올해로 3년째 몽골에 다녀온 탄자니아 라이프 목장의 박정아입니다. 첫 해에 몽골 선교를 가서는 제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과목의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괜찮은 신념이 있지 않나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집, 그다음에 교회, 또 우리네 재래식 화장실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화장실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곳은 신앙보다 먼저 구조적으로 생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까 물이 없어도 화장실이 어떠해도 샬롬교회 분들은 물론이고 방문했던 목장 식구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이들 기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저만 문제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선교 기간 내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환경은 초원이고 그리고 주 산업은 목축업으로 유목민 생활을 몇천 년 해온 민족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나 현대식 화장실은 이곳 환경이나 생활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스스로 저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이분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산다고 단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문화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죠.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몽골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몽골 교우들을 만나 오히려 제가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때 방문한 부흥 목장의 자야 목녀님은 게르에서 새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게르에 산다는 것은 물이 안 나오는 집에 산다는 얘기였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8개월째 목장을 하고 계신 목녀님의 간증은 8개월간 목장 모임을 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음식이 없어 목장을 못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기도 제목은 앞으로도 목장 모임을 할 때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제한된 공간 게르에서 내 가정이 모여서 목장을 재미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 몽골 선교를 가서는 몽골 사람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품위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정주민들인데, 그러니까 곧 정착해서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게르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벽돌집으로 이사하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아파트로 가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한 목장은 벽돌집에 사는 벌룰러 목자님이 운영하시는 어르신 목장이었습니다. 이 버를러 목자님은 여성분입니다. 목자님은 생계를 책임지며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친정 어머니를 돌보며 계셨고 목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몽골의 벽돌집은 비가 오면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환경 때문에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대부분 몸으로 케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고 안고 씻기고 먹이고 그러면서 생계를 하고 목장을 하고 버를러 목자님의 얼굴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크신 주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몽골 선교, 이제는 동역자처럼 느껴지는 몽골 교우들과 다시 시간을 보내면서 몽골 사람들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과 수고가 솟아나는데 막상 같이 간 우리 교회 사람들과는 평안하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수고를 누구보다 나서서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저의 삶이나 저의 일상 속에서는 사랑과 수고를 하지 못하는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실제 제가 보여지는 현실 속의 자신보다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자신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현실적 자아가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은밀히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열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을 정말 그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해서 그 사람도 현실적인 자아보다 이상적인 자아로 보여지기를 강력히 원했고 간섭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분에게 그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 기간 동안에 그 평세를 섬기기 위해 살롱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주방에서는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몽골 분들과 우리 단원들과 어우러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저의 목장의 목원인 성희자매가 그 성희자매 굉장히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따뜻한 사람인데요.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첫 번째 금요일 날 갔을 때 그 몽골 분들이 이제 목세 음식 준비를 하면서 호쇼르라는 이 만두, 그 튀김 만두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좀 돕는다고 이제 그런 걸 도우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몽골 사람들을 지칭할 때, 걔네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너무 막 걸렸습니다. 그런 표현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저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안할 게 있어요. 성희자매, 이제부터 몽골 사람들을 지칭할 때 존칭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친한 자매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만 모르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순간이 성희자매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하고, 저와 성희자매의 관계가 영영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틀 내내 몰랐습니다. 성희자매는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였는데, 일단 저와의 관계를 끊고, 목장도 나가고, 예, 막 이런저런 생각을 가득 하고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고, 이틀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다 철수해서 짐을 싸는데, 제 침대 위에 성희자매가 샀던 그 페도르라는 모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자를 볼 때, 성희자매가 내가 하도 예쁘다고 칭찬했더니, 나를 주는가 보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돌려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이별의 선물이었습니다. 예,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를 그냥 아마 이대로 한국에 귀국했더라면 저는 아마 정말 일생일대의 큰 사건을 경험했을 텐데요. 다행히 주님께서 이 자매와 이야기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선교 여행과 귀국을 위해서 게르로 이동하는 주일 밤이었습니다. 꽤 오래 시간이 걸리는 버스 안에서 성희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놓인 페도라의 의미를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절교의 선물이야,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이틀 내내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페도라를 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나보다 자기가 더 잘 어울리니 자기가 해. 나 안 줘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는데 다음 수련회 팀이 와서 20명 정도 되는 다음 팀이 30명들이 와서 페도라를 박정화가 쓴 것과 소성이가 쓴 게 누가 더 예쁜가를 들어보고 더 예쁘다는 사람이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갔었죠. 그게 이별의 선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게 이별의 선물인가 당연히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존칭을 써주세요 라고 말한 그 큰 소리가 너무 창피했고 화가 났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목장도 탈퇴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랑 나중에 목장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전혀 표를 안 내고 있었냐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제가 좀 무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전혀 모를 만큼 그렇게 무디진 않은데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 자매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이 저는 저의 이상적 자아가 발동해서 그 마음 따뜻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많은 성희 자매가 괜히 호칭을 편하게 쓰는 바람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몽골 사람들에게 나쁘게 비춰질까봐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쓰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희 자매가 호칭을 바꿔주었으면 했던 거죠. 이건 역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약함,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를 이렇게 메꾸려고 했던 것을 제가 확대시킨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희 자매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너무나 완벽하게 상한 마음을 감추고 여전히 유쾌하게 지내는데 다른 일상의 상황에서도요, 직업적으로도 실은 내적으로 계속 상처를 입고 있다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저와 자매는 이제부터 제가 이상적 자아가 발동해서 선을 넘을 때 성희 자매가 상한 마음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할 때 서로 패도라라고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희 자매 진짜 사랑해요. 저기 전주에 가서 보고 계시는데 진짜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의 이 약함, 그래도 성희장의 약함,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전혀 표를 내지 않는 그런 약함이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저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는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나누면 안 되기,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런 괴리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몽골 선교팀은 세 팀으로 나누어서 몽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빠른 새벽 비행기로 몽골 공항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막 공항에 그게 수요일이었는데요. 막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정 엄마께서 카톡을 주셨습니다. 잘 준비됐니? 청바지 꼭 챙겨라. 제가 첫 해 청바지를 챙기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운데 고생 많겠다. 너무 앞서려고 하지 말고 잘하고 와라. 도착하면 엄마한테 소식 주고.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너무 앞서지 말고 앞서려고 애쓰지 말고 잘하고 와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열정을 쏟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잘하라는 말로 그 카톡을 받았을 땐 들렸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떠날 때 그걸 다시 읽으니까 너무 이상적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과 생각에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완성도 있게 일을 끝내려고 하는 행동 속에는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교만이 동력이 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저를 잘 모르는 몽골 샬롬교회 분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자아 목녀님, 어요나 목녀님, 벌러 목녀님, 게를레 사모님, 목사님과 오가나 전도사님의 평생 섬김은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훌쩍 자라 반갑게 달려와 안기는 샬롬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삶의 풍부함과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 우리 몽골 단기선교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몽골 선교에 3년이나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다운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든 단기 선교를 가실 때 제가 힘껏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 후에 이 비슷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CCM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CCM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그 가사를 나누고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유은성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지으신 CCM입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겼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네, 고맙습니다.